자, 문제풀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집합 명제 대단원 평가입니다. 1번부터 보면 집합 A, B가 주어져 있고 X의 집합은 A를 포함하고 B에는 포함되는 집합 X가 있는데 이때 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A, B의 형태를 원소 날법으로 제시하면 이 집합은 2와 5를 원소로 갖고 있고 10이 이하의 소수니까요. 집합 P는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일단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가 집합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배웠죠? 그래서 일단 B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일단 X의 원소의 부분집 X의 개수는요 2의 5제곱개가 되겠어요. 그쵸? 부분집합 개수 공식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 x는 a를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즉 a를 집합 a는 2와 5를 원수로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집합 중에서 2와 5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인물로 또 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그래서 전체 5개에서 2와 5를 꼭 포함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빼주죠. 그래서 이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8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 2번을 보면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가 주어져 있고 A 합 B는 홀수, A 합 C는 10의 약수라고 있으니까 일단 이를 원수 나열법으로 다 나열을 하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니까요. 홀수는 이렇게 되겠고 10의 약수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럴 때 A 합집합, B 교집합 C의 원수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일단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합 B와 A 합 C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얘를 드물어간 법칙을 분배 법칙을 써야겠죠. 자, 미안해요. 그래서 A 합 집합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합 B는 여기 있고 A 합 C는 여기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건 결국 이 뒤집 두 집합의 교집합, 즉 공통된 원수를 찾으라는 소리니까요. 잘 보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5가 있네요. 그래서 교집합은 1과 5가 있고 이 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6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3번이에요. A의 원소 개수는 28개고 집합 B의 원소 개수 37개이고 이런 집합 형태의 원소 개수는 35개일 때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는 살짝 걸쳐서 표현을 한다고 했고 일단 얘는 집합 A 개수는 바로 여기를 뜻하죠. 그리고 집합 B 개수는 바로 여기를 뜻하는데 자 이제 일단 이게 약간 키워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니까 어디를 뜻해요? 그렇죠. 여기를 뜻하죠. 여기요. 여기인데 이것의 원수의 개수의 합이 35개래요. 이럴 때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약간 좀 직관적으로 보면 여기의 개수는 35개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만 알면 그렇죠? 여기만 알면 35개. 그러니까 이거 전체 합쳐 35개죠. 35개에서 교집합의 개수만 더하면 합집합의 개수가 나올 테니까 이 교집합을 알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좀 목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교집합 부분을 모르니까 X로 둡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주어진 조건대로 따지면요. 이 A의 전체 개수는 28개고 집합 B의 전체 개수 37개인데 이 색칠된 부분은 35개니까 얘를 한번 표현을 해주면요. 자, 여기 바로 이쪽 색칠된 부분은 A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x를 뺀 부분이죠. 즉 28 빼기 x가 여기 왼쪽 색칠된 영역이 되겠고 오른쪽 색칠된 영역은 집합 B에서 누굴 빼야 돼요? 네, 이게 교집합된 부분을 빼야 되니까 37개에서 x를 빼내면 바로 이 오른쪽 색칠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개수가 몇 개라고요? 35개가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계산하면 얘가 65개인가요? 65 빼기 2x는 35니까 계산하면 x는 15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합집합이라는 건 여기를 다 합친 걸 영역을 의미하니까 결국 합집합의 개수는 35개에서 교집합 15개를 더한 50개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봅시다. 4번의 집합 A, B에 대해서 이것과 같은 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 딱 봐도 얘를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그럼 A 교집합에 자 H 집합 B 어떻게 표현해요? 네,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앞에 빼기 뒤에는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에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죠? 여기에 여집합이 된 형태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에 전체 여집합이 들어있으니까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네, 드므로원 법칙을 써서 드므로원 법칙은 여기를 다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드므로원 법칙을 써주면 교집합에 자 A 여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을 아니 교집합을 또 해주면 합집합으로 B 여집합의 여집합이가 뭐예요? 그렇죠, B 이렇게 됐네요. 그쵸? 자, 근데 잘 보니까 괄호 안쪽이랑 괄호 바깥쪽의 연산이 다르니까 또 이번에는 무슨 법칙이에요? 네,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렇게 써주면요. 자, A 교집합 이렇게 되겠고. 자, 근데 잘 보니까 얘가 뭐가 되겠죠? 네, 얘는 A 교집합의 A의 나머지니까 얘는 교집합이면 절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그래서 공집합 날아가니까 공집합 합집합의 A 교집합 B는 결국 A 교집합 B밖에 안 남죠.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집합 ABC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을 잘 살펴보니까 이 조건은 어떤 특징이냐면 얘랑 그다음에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랑 얘를 했더니 공집합이 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개를 합했는데 그래도 공집합이라는 건 아무런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과 이것 중에 하나라도 뭔가 원소가 존재하면 합했을 때 공집합이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래서 두 개 합해서 공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도 그쵸, 공집합이 돼야 되고 얘도 공집합이 돼야 공집합끼리 합집합해야 당연히 원소가 하나도 안 생기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돼야 되고 동시에 B 차집합 C도 공집합이 돼야 돼요. 즉 A, B는 서로 무슨 관계죠? 그렇죠. A는 두 개를 이런 서로소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두 집합이 만나지 않을 때 이것을 서로소 관계라고 했고 2번은 보니까 B 차집합 C가 공집합이거든요. 뭐 이것도 유명한 표현이죠. 그럼 이거는 B와 C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의미해요? 그렇죠. B가 C에 포함돼야만이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뺐을 때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얘가 맞고 이 표현도 서로서 할 때 배웠죠. 서로서의 또 다른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한 집합은 다른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그래서 한 집합은 다른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고 한 집합은 다른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고 그쵸?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포함 관계에서 많이 썼는데 B가 C에 포함되면 여집합 C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반대로 되죠. 그래서 얘도 C 여집합이 B 여집합을 한다? 맞죠. 근데 하지만 얘는 공집합인 걸 보장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죠. 자, 6번은 전체 집합은 25개고 교집합은 10개 그리고 이런 집합의 원수 개수는 7개일 때 A와 B의 집합의 원수 개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 조건들 중에서 당연히 좀 키워드가 되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제 얘를 잘 변형하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겠고, 이 형태도 많이 유명하죠. 얘는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네, 드물어 법칙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 쓰면 n 이거를 드물어 법칙을 다시 바꿔주면 A 합 B 전체 여집합의 개수가 7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집합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여집합은 전체에서 얘를 뺀 개수가 되니까 결국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합집합 B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의 개수가 7개니까 전체 이 25개에서 얘를 뺀 만큼이 합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혹시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지금 그림 좀 그려줄게요. 자, 보세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합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합집합이라는 건 바로 얘를 뜻하죠. 얘를. 근데 여기서 보면은 A 합 B의 여집합이 7개예요. 그러면 이 여집합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A 합 B의 나머지니까 이런 바로 바깥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7개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 안쪽은 몇 개가 돼야 돼요? 네, 전체에서 7개를 뺀 18개가 돼야겠죠. 맞죠? 자, 따라서 그러면 NA와 N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이랑 잘 연관을 시키면 또 여기 교집합도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합집합 개수 공식과 연결이 되네요. 따라서 합집합 18은 자, NA 더하기 NB 그 다음에 두 개짜리를 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이 값은 넘기면 28개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7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명실수 XY에 대해서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을 골라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명제의 역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규제침 역을 다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 역을 써주면 역이라는 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다 써주고 갑시다. 얘도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얘도 위치를 바꿔주고 얘도 위치를 바꿉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도 위치를 바꾸면 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참인걸 따져야 되니까 이거이면 이거라고 했는데 자 이건 맞아 틀려요. 그쵸? 이거 y제곱 넘기면 x제곱은 y제곱이니까 x는 풀마 y가 되잖아요. 그래서 x는 y라는 이런 진리집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진리집합 자체가 얘가 더 크니까 포함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이면 x보다 크다 이건데 이것도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x가 0일 때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걸 이제 발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 0은 0 똑같은데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 0이라는 게 하나의 발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이면 이거냐 이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죠. 제곱한 것과 제곱 안 한 게 부도 만약에 똑같냐 이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4, x가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제곱하면 16, 1이라서 성립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다 틀렸고 맞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크겠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x는 5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뭐 발레가 수없이 많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라서 0보다 크지만 y가 0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5번을 보면 이거이면 이거냐 이건데 뭐 이것도 많이 유명한 표현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 0이라는 건 뭘 뜻해요? 그렇죠. 필요주 무조건이 x랑 y가 동시에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x랑 y가 0이면 두 개 곱한 것도 0이 맞으니까 결국 5번이 참이 되겠네요. 자, 6번. 이 명제에 역이 참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 반드시 참인 거니까 자, 여기라는 건 위치를 바꾸니까 나퀴이면 P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얘가 참이니까 결국 이놈의 뭐까지 참이 돼야 돼요? 그죠? 대우고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네, 이 명제의 대우는 위치도 바꾸고 바꾼 놈을
부정까지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위치를 바꾸고 부정까지 해주면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나 P이면 Q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건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역이라는 건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C이면 얘는 B 이게 역이 되겠고 대우라는 것은요 위치를 바꾸고 바꾼 것을 다시 부정까지 해야 되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면 A는 B의 부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놈의 참과 거짓까지 한번 판별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역을 보면 어떤 새로운 집합이 와서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 되면 A도 똑같이 B의 부분이 돼야겠느냐 이건데 뭔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맞지는 않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C를 교집합 관계 포함된다고 해서 이 각각 A, B까지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겠느냐 이제 이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좀 써보면 A가 이렇게 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C를 갖다가 C를 이렇게 작게 여기다 C에다 이렇게 작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 교집합된 부분에 C를 그려주면 A 교집합 C, C죠. B 교집합 C도 C라서 C는 C에 포함된다. 이거는 맞잖아요. 하지만 A는 B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발레가 생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역은 결국은 거짓이 되겠고 이제 대우가 참과 참을 찾는 건데 일단은 이거 대우 명제가 별로 이렇게 판단하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드니까 우리 그냥 차라리 원래 명제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A가 B의 부분이 되면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이 되겠느냐 이건데 이거는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A가 B의 부분이니까 A 지금 이런 관계예요. 근데 여기다가 아무런 C라는 건 특정한 집합이 아니니까 아무 집합이나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를 대충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주면 대충 C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A 교집합 C라는 건 당연히 A와 C, C의 그 교집합된 만나는 부분이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고 B 교집합 C라는 것은 B와 C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어디가 되겠냐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A 교집합 C가 당연히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 되니까요. 원래 명제 자체는 결국은 참이죠.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같으니까 참이 돼야겠죠. 자, 10번. 2차 방정식이 조건 P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고 조건 Q는 이거일 때 참인 명제만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P를 한번 보면 오랜만에 2차 방정식의 실근 문제거든요. 자, 실근을 가지면 이거는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판별식을 쓸 수 있죠. 실근을 갖는다는 건 나서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될 때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실근, 즉 중근이니까 조건이 이게 들어가죠. 따라서 판별식을 써주면 오랜만에 기억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걸 그래서 P와 Q의 관계를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크다밖에 안 되는데 A는 0 이상이니까 진리집합은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P가 더 크죠. P는 0보다 큰 거와 같다는 걸 갖고 있으니까 결국 각각의 진리집합을 한번 따져보면 진리집합을 한번 써보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Q의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했을 때 포함 관계가요. 이렇게 포함이 돼야죠. 따라서 조건 사이에서 보면 뚫린 방향 이쪽 방향이 참인한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참인 걸 고르는 거니까 해당하는 게 이게 보면은 여기 하나 있죠. Q이면 P이다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있는 대로 고르라 있으니까 하나 더 찾아보면 이놈의 대우가 있겠죠? 그 대우를 보면 나 P이면 나 Q가 돼야 되니까
디귿까지 해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은 조건 PQ에 대해서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P는 이거고 조건 Q가 이거라서 Q는 주어져 있고 P만 한번 해석해 보면 A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 2차 부등식 문제고 이놈의 근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2차 부등식이에요. A가 마이너스 1, A가 0이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죠. 즉 A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그쵸? 자, 따라서 한번 이거를 보면요. 진리집합을 그려보면 A 마이너스 1 색칠 왼쪽 또는 0 색칠 오른쪽. 이게 지금 조건 P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이 되겠고, 그죠? 조건 Q는 A 이상이니까요. 조건 Q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조건 Q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진리집합을 봤을 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Q가 P에 포함되죠. 진리집합 Q가 P에 포함되니까 조건을 따지면 조건 Q가 조건 P의 방향으로 참이 되는 바로 이제 이 명제가 참이 되겠고, 그죠? 그러면 거꾸로 P는 Q에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 명제 P면 Q는 거짓이 되는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요. 일단 뭐 P면 Q의 역은 거짓이다. 이 역이라는 건 결국 거꾸로 쓰면 역이라는 건 Q이면 P인데 이거 Q이면 P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고 그 다음에 P면 Q의 대우는 거짓이다. P면 Q 그 자체가 지금 거짓이잖아요. 그럼 대우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잠깐 이거는 지금 틀렸죠. 여긴 참인데 자 이게 지금 참이 돼야 되는데 Q이면 P는 참인데 거짓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P이면 Q의 대우는 거짓이라 했는데 원래 보면요 P이면 Q가 지금 거짓이잖아요. 그럼 대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대우도 거짓이 돼야 되죠. 따라서 2번은 참이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이놈의 대우 명제도 거짓이 돼야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Q이면 P 여기라고 했으니까 P이면 Q가 참이냐 이건데 P면 Q는 거짓이었죠? 틀렸고 Q이면 P의 대우는 거짓이다 라고 했는데 Q이면 P가 참이니까 당연히 대우도 참이 돼야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not Q면 P의 대우라고 했으니까 대우를 쓰면 이제 이거는 빨리 할 수 있죠. not P이면 Q가 되겠느냐 이건데 이거랑 관계가 없죠. P가 이거를 보면요. 결국은 Q가 P에 포함되니까 not P와 Q의 관계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한번 해보면요. 조건 PQ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고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이럴 때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일단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조건을 따지면 Q이면 P가 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기가 지금 진리집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뚫린 방향으로 참이 돼야 되니까요. Q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Q,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했을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옳은 거를 찾는 거니까 하나씩 따져봅시다. P 교집합 Q가 P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죠? Q가 포함되니까 얘는 Q잖아요. 그래서 얘는 Q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틀렸고 P 합 Q가 되냐 이건데 이것도 아니죠. P가 더 크니까 합하면 P가 되는 거니까 얘도 틀렸죠. Q 차 P는 공집합이냐 이건데 얘가 바로 맞죠? Q가 P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이 되겠고 P 채집합 Q는 공집합이냐? 얘도 이제 보장할 수 없죠. 왜냐면 P가 더 Q보다 크니까 공집합임을 보장할 수 없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드물어 받칙을 써주면 네, 이렇게 되겠고
Q 합 P가 누구예요? 그죠? P에 포함되니까 이게 P니까 P 여집합인데 P 여집합도 공집합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13번을 한번 봅시다. 네,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는 문제예요. 한번 따져보면 P는 Q이게 한 충분조건, Q는 P이게 한 충분조건인데 PQ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1번, 2번은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쵸? 자, 2번을 보면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건데 P와 R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이건 서로서니까 P와 Q는 공집합이 되는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Q가 아니고 R이죠. 자, 다시 쓸게요. P와 R은 서로서 관계니까 P 교집합, R은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서로서 관계니까 P와 not R을 보면 한 집합은 다른 집합에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조건을 따지면 P가 R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까요. 조건을 따지면 P이면 not R이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P는 not R의 필요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 그쵸? 그 다음에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냐 이건데 이것도 아니죠. 얘를 이제 R이 필요하고 not P가 필요하니까 이 명제에 대우를 써보면 R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이잖아요. 그래서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그래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틀렸고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건데 이번에는 Q와 R 사이의 관계니까 이 형태를 보면요. R이 Q에 포함되죠. 근데 not R과 not Q의 관계니까 당연히 여집합을 이끌어내야겠고 여집합끼리는 부호가 반대죠. 따라서 조건 따지면 not R과 not Q는 뚫린 방향으로 참여되겠고 따라서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맞죠. 여기서 화살표가 끝나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4번 조건 중에서 이거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를 찾아봐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이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는 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죠. 제곱을 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도 이것도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제곱 푸는 기법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따라서 x제곱 자 x제곱, y제곱을 다 날리고 이 식만 놓고 보면요. 2를 약분하면 되니까 xy는 절대값 xy가 되고 따라서 절대값 xy가 됐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절대값이 그냥 풀렸다는 건 결국 xy가 양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왔기 때문에 xy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걸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따져보면 형태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이 5가지 중에서 뭐뭐이면 xy는 0 이상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일단은 하나만 딱 대충 찍어보면 일단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쵸? 얘는 필충 조건이죠. 그래서 일단 3번을 일단 날리고 3번은 일단은 필충 조건이니까는 우리가 원하던 답이 아니게 되겠고 하나씩 보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x를 2, y를 마이너스 2로 놓으면 얘는 성립하지만 곱했을 때 음수니까 당연히 아니겠고 그쵸? 2번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아니라는 게 보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2, y가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4번을 보면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인데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얘가 4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는 성립하지만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근데 이제 5번 같은 거를 보면 x, y는 0 이면 x, y는 0 이상이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맞죠. 왜냐면요 이 x, y가 0 이상이라는 건 이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x가 0이라는 조건을 얘가 갖고 있죠. 즉 진리집합 따지면 이 진리집합이 여기 진리집합이 포함되니까 맞는 건 바로 5번.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되지만 필요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진리집합이 얘보다는 얘가 이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이해되나요? 자, 15번. 자, 동아리 조사예요. 만화 창작, 실용음악, 댄스 동아리 이 세 개인데 적어도 이게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48명이에요. 이럴 때 만화,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24, 30명이고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11명일 때 댄스 동아리만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댄스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라라는 거고 집합이 세 개 등장하니까 얘를 A로 B로 C로 놓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상으로만 나타내 보면요. A 이렇게 할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거니까 결국 바로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원수의 개수가 몇 개겠느냐.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조작을 좀 종합을 한번 해보면 적어도 한 동아리 가입하는 48명이니까 이 A와 B와 C 합집합의 개수가 일단 48명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적어도 한 이 셋 중에 적어도 한 동아리를 가입한 거니까 A 합, B 합, C의 개수는 48인데 이 중에서 만화창작, 그러니까 A, 여기 A죠? A, B에 가입한 사람은 24명, 30명이고 모두 가입한 사람은 11명이니까요. A와 B의 교집합 개수가 11명이겠네요. 그쵸? 그럼 일단 방향이 좀 보이는 게, 이 빨간색 영역은 결국 이 A 합, B 합, C 전체에서 이 A 합, B만 빼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죠?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A 합집합, B만 빼면 이 영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면요. 결국 여기에 A 합 B의 조건이 들어있거든요. B는 A 교집합 B가 되겠고 A 개수는 24명, B 개수는 30명이고 모두 가입한 건 교집합이니까 12를 하니까요. 얘는 4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A 합 B의 원수 개수가 43개니까 결국 여기 영역은 몇 개가 돼야 돼요? 그쵸? 이 합집합 전체 개수가 48개였으니까 48에서 합집합을 뺀 5명이 C에만 들어있는 원소 개수가 되겠죠. 16번 명제와 참여대로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따지는 거고 명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보니까 2차 부등식 문제였고 1학기 때 많이 다뤘던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함수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1학기 때 유명했던